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모리 MM님께서 다음번에는 우리가 법원으로 몰려가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킬 수도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까지만 해도요.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서초동으로 좀 몰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들이 국민들을 얼마나 무시하면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오밤중의 뉴스, 그러면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제가 드릴 말씀 정말 많은데요. 주제 준비된 게 있으니까 준비된 주제 차근차근 다 하고요.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한동훈 얘기입니다. 지난주까지인가요? 한 열흘 전까지만 해도 한동훈 기세가 참 대단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윤석열과 맞짱을 뜰 것처럼 적어도 김건희 문제에 관해서는 윤석열하고 타협을 하지 않을 것처럼 뭐 그런 태도를 보였었죠. 그랬던 한동훈이 갑자기 지난주부터인가요? 꼬리를 내립니다. 태도가 돌변했어요. 그 전까지 당장이라도 김건희를 감옥에 보낼 것처럼 김건희의 직접 사과가 없다면은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핏대를 올리더니 이번 주 들어와서는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충실했던 윤석열의 개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보수 신문들, 극우 신문들은 이런 한동훈의 변화에 엄청난 찬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동훈을 잡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었던 홍준표마저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화의 가장 핵심에는 어쩌면 한동훈과 한동훈 그 가족에 대한 검찰,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그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시다시피 저지난주까지 국힘당에서 최대 이슈는 한동훈과 한동훈 가족, 그들의 명의로 올라온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비난글이었습니다. 우연하게 발견이 된 모양이죠.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비난, 김건희에 대한 비난을 한동훈이 직접 올렸다. 그러니까 올린 사람 이름이 한동훈이잖아. 뿐만 아니라 한동훈의 부인 진은정 씨라든지, 그 다음에 장인, 장모, 심지어 딸, 이들의 명의로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비난글을 1000건 이상 올렸다고 해요. 이 난리가 난 거죠. 자, 한동훈은 대충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당무감사 얘기가 나왔는데 당무감사 안 한다고 했죠. 추경호도 하라 그러고 장해찬도 하라 그러고 홍준표까지 하라고 하는데 한동훈 안 하겠다고 버텼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경찰에서 나선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을 했고요. 경찰에서 수사 시작하는 방법이 또 어떻게 됐느냐. 극우 시민단체가 고발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검찰이 흔히 쓰던 방법, 윤석열과 한동훈이 흔히 쓰던 방식에 바로 한동훈이 그대로 당한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과연 이 국힘당 당원 게시판에 글 쓴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는 건 시간 문제죠. 제가 IP 주소 얘기도 했습니다만 금방 나와요. 놀라운 거는 한동훈의 어머니도
모친의 이름으로도 글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정말 당황스러운 거는 한동훈 모친의 이름은 그렇게 널리 알려진 이름 아니에요. 뭐 한동훈의 장인하고 한동훈 그 부인의 이름은 뭐 여기저기 알려져 있습니다만, 진형구 같은 사람은 알려져 있잖아. 그 딸 진은정 이런 사람 알려져 있잖아. 하지만 장모 이름이 알려지진 않았거든요. 최모 씨하고 그 다음에 부인 어머니인 허모 씨, 이들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들 이름으로도 글이 많이 올라간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한동훈이 진짜 쓴 거 아닌가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의심을 가장 확실하게 만들어준 것이 한동훈의 태도였죠. 나 같으면, 아니 한동훈의 지금까지 모습이었다면 수사하라고 펄쩍펄쩍 뛰었을 겁니다. 한동훈 수사 엄청 좋아하잖아. 지 약간 불리한 상황이나 또는 뭐 지한테 조금이라도 해가 미치면 바로 수사한다고, 수사해야 한다고 설치던 놈 아닙니까? 그리고 피해자 여기 있잖아. 그리고 그랬던 한동훈이 당무감사도 안 하고 덮고 넘어간다고 했으니 누가 봐도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경찰 수사까지 들어간 거죠. 그러자마자 바로 한동훈이 꼬리를 확 내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아, 그거 한동훈 맞구나 라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 한동훈이 세게 물렸구나 라고 말입니다. 한동훈 참 요즘 참, 예, 아주 꼴사나워요. 윤석열 앞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면 인상 그리기 바쁘던 애가 오히려 윤석열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웃으며 손을 듭니다. 참 비굴하다, 그죠? 예. 이게 검사의 표상, 검사들의 표상입니다. 검사들 원래 이래요. 언제든지 이렇게 자기가 밀린다 싶으면 비굴해질 수 있는 자가 검찰입니다. 정의는 상대방이 강한 사람일 때 정의지. 강한 자가 정의라고 그러면 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강한 자한테 굴복하는 것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존심도 없는 거지 뭐. 자, 아주 신났어, 그지? 올해 정진석은 가만히 있는데 한동훈 지가 신났어. 부르지도 않은 자리인데, 환영받지 못하는 자리 아니야, 이런 자리? 근데 딱 하니 가가지고, 야,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저 두꺼운 얼굴이 부럽기만 하네요.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대단해. 이게 언제냐고요? 엊그저께 서울공항입니다. 윤석열이 G20 간다고 갔거든요. 그 자리에 웃으면서 한동훈이 참석합니다. 환송식을 했대. 아이고. 뿐만 아닙니다. 직접 윤석열과 얼굴을 마주하고 악수했어요. 그러면서 눈을 쳐다보면서 웃네요. 윤석열은 딴 데 쳐다보는 것 같다, 그죠? 눈빛이 딴 데 가 있는 것 같아, 그죠? 아주 비굴함 그 자체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서도 보면 윤석열과 한동훈이 서로 눈을 마주친 것 같지는 않네요. 아무튼 윤석열은 그닥 웃는 얼굴은 아닌데 한동훈은 매우 웃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스레 떤다라는 말도 하죠. 딱 그 얼굴입니다. 이야, 비굴하다. 아우 쪽팔려. 야, 조선 제1검 좋아하네. 자, 한동훈의 태도가 이렇게 바뀌게 된 배경에는 바로 이 수사 때문입니다. 한동훈 이름으로 올라온 윤석열 비방글, 이에 대해서 경찰이 빠르게 신속하게 수사를 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11월 8일인가요? 8일인가 9일인가 그때 고발장을 냈는데 곧바로 며칠 뒤인 13일 날 고발인 조사를 합니다. 그 사이에 토요일, 일요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토요일, 일요일을 빼고 나면은 거의 2, 3일 만에 수사가 진행된 겁니다. 고발장 내자마자 수사에 착수했다고 봐도 과언 아닌 거예요.
수사는 당시 고발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겁니다. 고발인, 극우단체 대표예요. 그 극우단체 대표를 불러서 고발인 조사를 합니다. 지금까지 역대 검찰도 그렇고 국힘당도 그렇고 얘네들이 수사기관을 동원하고 싶을 때 수사기관한테 직접 뭐 수사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 없을 때 흔히 쓰는 편법이 있죠. 그게 바로 고소고발을 제3자가 민간단체 같은 데서 시민단체 같은 데서 고소고발을 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이번에 그대로 그 프로세스가 적용이 된 거죠. 극우단체가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 한동훈의 가족 이름을 쓰는 사람, 불상자죠. 하여튼 그 불상자를 상대로 고소고발장을 냅니다.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거죠. 그런데 한동훈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동훈 자기한테 조그만 손해가 생기는 거라면 곧바로 고소고발하기 바빴습니다. 이 청담동 술자리 사건 같은 것도 얘기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고소고발을 해버렸죠. 한동훈의 고소고발은요, 늘 있었던 일입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한동훈 딸내미, 그 한유진인가 한지윤인가 걔 입시 비리 문제 의혹 제기했다고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로 저를 고발했었어요. 그러던 놈이 한동훈입니다. 고발 엄청 좋아해. 할 수 있으면은 조그마한 꼬투리라도 잡을 수 있으면은 가차없이 고발장 날리는 게 한동훈입니다. 근데 안 하네. 누가 한동훈 지 이름을 도용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거 안 하네. 왜 안 하죠? 네. 의심스러운 게 있기 때문이지. 막 꿀리는 게 있기 때문이지. 아무튼 이 이후에 갑자기 한동훈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그렇게 마치 무라도 썰어 먹을 것처럼 하던 한동훈 갑자기 비굴해지죠. 그러고 있는 사이에 오히려 한동훈에 대한 수사를 하라고, 그 비방글에 대한 수사를 하라고 요구는 더 거세지게 됩니다. 뭐 국힘당 내부는 물론이고요. 뭐 여기저기에서 정 이상하면 이거 확인해 봐야 되지 않나? 검찰 수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 나옵니다. 적폐 언론들 쪽에서, 수구 쪽의 언론사들 쪽에서도 한동훈 네가 나서서 이거 수사 의뢰해야 되는 거 아니니? 라고 요구하기 이르릅니다. 그러는 와중에 또 이런 시위도 벌어지죠. 이른바 국힘당의 코어 지지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들이 대놓고 한동훈을 살모사에 비유하면서 한동훈을 내쫓겠다. 그러니까 당 게시판에 글 쓴 사람, 한동훈, 진은정, 진형구, 기타 등등 이런 사람의 이름으로 글 쓴 거는 한동훈일 것이다라고 미리 딱 낙인 딱 찍어놓고 어떻게? 야, 나가! 이 나쁜 새끼야! 이 살모사 새끼야! 라면서 국힘당 당사 앞에서 시위를 벌입니다. 이게 바로 그 시위하는 장면이에요. 자, 시위를 합니다. 사태가 되게 심각했어요.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면요, 평소대로의 한동훈이라면 당장 수사하라, 당장 조사하자라고 했을 겁니다. 한동훈 정말 수사 좋아하잖아요. 한동훈은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신이 꼬투리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고소고발 수사하는 게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이 잘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솔직히 한동훈 잘하는 거 깐족대는 거하고 수사 이런 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랬던 한동훈이가 이 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한답니다. 오히려 뭐라고요? 자, 보세요. 한 뚜껑 따라 사퇴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한동훈은 어떻게 한다고? 오히려 왜 작성자 이름으로 검색이 되는지 모르겠다. 그거 심각한 문제 아니야? 야, 그 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못 되게 해. 안 되게 해. 라고 지시를 합니다. 수사는 얘기를 안 해. 감사 안 해. 아마 이때 용산이라든지 국힘 지지자들 상당수는 한동훈이가 벌인 짓이 맞구나. 그렇게 수사 좋아하는 한동훈이
엉뚱하게 작성자 이름으로 검색하는 걸 중단하라고? 수사 얘기나 조사 얘기는 안 하고? 야, 이거 한동훈 맞네. 한동훈이 한 거네. 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저도 여기서 확신을 하게 되겠더라고요. 심지어 비난이 빗발치고 수사를 하라고 여기저기서 요구가 쏟아지는데 한동훈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예. 당원 신상 공개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상 공개를 하면 안 된대. 아니, 신상 공개가 문제가 아니고 한동훈 지가 지금 위기 아니야? 지금 전부 다 한동훈이 이 글을 썼다. 한동훈 가족이 이 글을 썼다. 라고 하고 있잖아. 그럼 평소대로의 한동훈이라면 나 안 썼어. 절대 그렇게 안 썼어. 그래? 그렇게 못 믿겠으면 수사해보지 뭐. 라고 했을 겁니다. 그게 한동훈다운 표현 아닌가요? 그런데 뭐라고? 아유, 당원 신상 공개하면 안 되지. 뭔데? 네. 자, 이러고 있으니까,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용산 쪽에서 더 공세를 강화합니다. 뭐라고? 이번엔 장해찬이 나서죠. 한동훈 가족 명의의 게시글이 756개. 그러다가 1000몇 개. 왜 계속 숫자가 늘어나요? 장해찬이 처음 얘기한 거는 756개라고 했는데 그 뒤에는 뭐 1000몇 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한동훈 딸 이름으로도 152건이나 글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가족 이름이 다 동원된 거죠. 여러분, 이거 조금 수상하지 않나요? 예. 과연 한동훈하고 관련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나? 예. 저는 상식적으로 이런 경우 참 보기 드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되게 놀랬던 게 지금까지 한동훈은요, 자기 딸 이름이 거론되면 폭주했어요. 한동훈 지 딸내미 입시비리 얘기 꺼냈다고 해서 아동학대라고 고발하던 놈 아닙니까? 그게 한동훈이잖아요. 그랬던 한동훈이 왜 여기서는 묵묵부답이냐고. 장해찬이 지 딸 이름을 거론했는데 평소대로의 한동훈 같으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나 당대표 걸게. 나 당대표 걸게. 장해찬 니 뭐 걸래? 내 뭐 걸 테니까 니는 뭐 걸래? 나 다 건다. 올인이다. 니 뭐 걸래?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던가요? 그게 한동훈 하는 법 아닙니까? 하는 짓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입을 확 다물어. 한동훈 한 거 맞지? 그죠? 자, 그래서 그럴까요? 예, 그때부터 갑자기 납작 엎드립니다. 기사를 한번 볼까요? 내전을 멈췄대. 내전을 멈췄대. 그러면서 갑자기 친한 친윤 네 분이 봉합됐답니다. 그리고 김 여사, 그러니까 김건희에 대한 비판을 중단했답니다. 예. 이게 바로 13, 14 그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놀랍죠? 이렇게 한동훈이 이렇게 바뀔 수 있나요? 예. 여러분도 느끼시죠? 이쯤 되면은, 야, 동훈이가 썼네. 썼네, 썼어. 그지? 진짜 썼네, 그지? 예. 그리고 한동훈은 지금 아주 납작 엎드려서 용산만 바라보면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강아지 같은 짓을, 똥개 같은 짓을 하고 있죠. 참, 요새는 똥개도 그렇게 자존심 없는 짓 안 합니다. 한번 대들었으면 시간 좀 삐진 척, 아무리 지가 힘이 딸려서 밀리더라도 한 오랫동안 삐진 척하고 요즘 강아지도 그러고 있어. 근데 한동훈은 냉큼 엎드리죠. 물렸다는 얘기지. 걸렸다는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이 저렇게 납작 엎드린 겁니다.
아마 그 글을 쓴 사람이 한동훈이거나 한동훈 가족이거나 한동훈과 연결될 수 있는 누군가라는 게 확인되는 순간 한동훈은 죽는 거거든. 자, 윤석열 어떻게 할까? 한동훈을 죽일까 살릴까? 나가볼 땐 죽일 것 같은데. 예. 자, 그리고 여기서 어떤 시각에서는 한동훈한테 결정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하나 더 벌어졌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이상한 그 과잉 판결 때문인데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전히 윤석열이 이 사법부, 검찰에 대한 통제력을 강하게 갖고 있다. 여전히 이 사법 적폐들, 검찰 적폐들은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구나. 뭐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된 것 같아요. 한동훈이 뭐 나중에 뭐 윤석열하고 뭘 하든 간에 뭐 척을 지든 뭐 둘이 쎄쎄쎄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자신한테 가장 힘이 될 수 있는 사람,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게 결국 검찰이잖아. 검찰에 굴복한 판사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자들일 텐데 봤더니 그런 자들이 윤석열한테 납작 엎드려 있구나. 여전히 윤석열 밑에 있구나 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 한동훈 입장에서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나 저러나. 자,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그렇다고 얘들 그대로 두면 안 되죠. 자, 우리도 계속 밀어붙여야죠. 보니까 장예찬이 한동훈에 대해서 지금 이를 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한동훈이 했던 말을 그대로 지금 되갚아주고 있는 거죠. 네가 쓴 글이 아니라면 대표직 걸어라. 나는 다 걸겠다. 장예찬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한 1년 전쯤인가요? 한동훈이 했던 얘기죠. 고스란히 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민주당 쪽에서도 얘기를 하죠. 양부담 의원이 야, 그거 수사하면 다 나오는데 뭐 이렇게 미적대고 그래. 그냥 수사하라 그래요. 왜 안 하지? 라고 조롱을 합니다. 제가 볼 때 한동훈이 일단 고개를 납작 엎드리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바닥에 딱 엎드리면서 윤석열하고 한동훈 사이의 갈등은 일단 잠시 잦아들 겁니다. 하지만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생각보다 쪼잔하다 그랬잖아요. 지를 향해서 칼을 들었던 사람은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한동훈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조만간 한동훈은 대표직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결정적으로 물렸잖아. 그리고 무엇보다 한동훈을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누구? 김건희. 김건희 입장에서는 이참에 한동훈을 죽여야지 다시는 자기한테 적어도 여당 내에서는 대드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보지 않을까요? 김건희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저 감옥 가나요? 저 감옥 가나요? 라고 묻고 다녔대잖아.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그것은 달리 말하자면 한동훈조차도 믿을 수 없고, 아니 오히려 한동훈이가 자기를 감옥에 보내려고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한동훈이 김건희를 쉴드 쳐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걸 뭐 김건희가 알고 있었다면 저렇게 김건희가 쫄 필요도 없지. 그렇게 쫄았다는 건 한동훈이 김건희를 향해서 칼을 뽑았다라는 의미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예. 자, 그런 상황에서 김건희가 한동훈을 글쎄요, 다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지 않을까요? 아, 참. 뭐 어찌됐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뭐 우리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고 그들이 싸우다가 지쳐서 둘 다 나가 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강 건너 불구경하다 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갈등과 투쟁을 더 부추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치 검찰놈들이 수박들을 부추겨서 계속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는 것과 우리도 뭔가 좀
괴를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한번 써봅시다. 맨날 우리만 왜 당하고 있나요? 그죠?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